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 내년부터 매분기 1조 원 규모의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를 확대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삼성물산의 합병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일축했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 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령 위반 금융회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등 제재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 현재 최대 5천만 원인 과태료 부과 한도가 평균 2배에서 3배 늘어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3배 인상되도록 조정해 부과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대주주와의 거래 한도 위반 과징금의 경우 부과 한도를 위반 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 그대로 유지하며 미국 신정부 경기 부양책과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상위 0.1%에 드는 기준은 연봉 3억 6천만 원, 1%의 기준은 1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0.1%인 최상위 계층 10명 중 4명은 경영자였고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자, 주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 내 의사 비중은 높고 금융 또는 법률 전문가 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2014년 기준 소득 상위 1%의 경계값은 1억 1,920만 원이었고 상위 5%는 6,840만 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눈은 삼성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계속해서 삼성의 오늘 행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역시나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온 삼성전자에 대한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에 대해서 엇갈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지수 자체만을 놓고 보면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삼성과 또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대기업들의 주가의 전반적인 약세, 그리고 개별 종목들 모두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1시간 반 동안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그 움직임들 잡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6% 하락했습니다. 1972.94포인트에 움직이고 있고요. 5.19포인트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긴 한데 그 상승과 하락폭이 크진 않은 모습,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1977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1982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는 1975포인트, 지금 수준에서 저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폭 매수합니다. 175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세가 거셉니다. 1993억 원 정도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은 대신에 167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수, 기관은 3거래일째 매도고 외국인과 기관의 엇박자의 흐름들은 3일째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거래소와 비슷한 퍼센트의 낙폭이 보입니다. 0.25% 하락한 591.55포인트고요.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이 시각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중 흐름들 함께 보시죠.
네, 592.55포인트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고가는 597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저가는 591포인트, 현재가가 가장 저가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오후 시간대 장 마감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낙폭이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은 팝니다. 198억 원 정도 개인은 팔고요. 기관은 매도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조금 전에 변경을 한 모습입니다. 소폭이지만 9억 원 정도 지금 매수로 올라와 있고요. 외국인은 218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5거래일째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 역시 좋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 돌아왔고요. 오인들은 과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주셨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이재우 차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 이재우 차장, 1희 1비 답보 상태 증시, 하지만 싸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성강통 확정, 중국 국적주 새내기주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12월 5일 성강통이 지금 확정이 되면서 이틀째 중국 국적주 새내기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좀 경계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닥이다라고 하시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에 관심 가져볼 시점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증시 기지개 아주 짧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환율 소폭 후퇴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최근 시장 바닥 테스트 중 이렇게 추가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께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줄 전략에 성강통 확정, 중국 국적주 새내기주 급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성강통 관련된 이야기 남겨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희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국내에 상장하게 된 중국 기업들,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웨이포트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제부터 상위주들, 상승 상위주들의 랭킹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내기주들 더해서 중국이랑 조금 맞닿아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주 한 20-30위 안에는 다 들어갔던 그런 하루였는데 그 흐름이 오늘도 고스란히 좀 이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수에 대한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성강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 증시와 홍콩 증시와 교차 매매가 좀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단순 기대감에 대한 어떤 이례적인 좀 쏠림 현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쪽으로 그냥 매동매매식으로 이렇게 교차 매매를 하게 되면 또다시 물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면은 국내의 지수라든지 어떤 그냥 그 주식만 보면 체감하는 게 좀 너무 소외된다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외에 다른 이제 2등주, 3등주로 이제 분수 효과가 좀 나오기 마련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요즘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투자 입장에서도 소외 현상이 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낙폭을 봤을 때 근 6년간의 낙폭 치고는 이 정도 낙폭
이후엔 항상 반등을 해줬었던 과거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를 제외하고 난 6년 동안은 항상 이 정도의 낙폭 이후로는 상승을 반등을 꼭 보였었는데 사실 뭐 코스닥 지수도 기술적으로 뭐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개월 이평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무너지게 되면 정말 이제 540, 530선까지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지를 하고 오늘 또 2시 반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국민 담화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의 한번 또 불확실성을 좀 약간 해소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업종을 이제 3가지로 좀 추격을 해봤는데 음식료, 뭐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이렇게 좀 해놓은 이유는 오늘 뭐 음식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농심, 뭐 CJ 그룹주들, 뭐 대상, 뭐 삼양홀딩스, 오뚜기, 풀무원 오늘 좀 낙폭과대에 대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좀 방어주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어떤 조금의 꺾임 이런 부분이 좀 음식료를 좀 다시 한번 좀 올리게 하는 이런 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반도체는 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분수 효과가 선별적으로나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관심 업종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도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을 좀 오늘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반등을 하려면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바로미터의 정도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업종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관심 업종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목을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시장 대외 변수들이 좀 불안하고 국내적으로 좀 불안할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약간 좀 환율로 좀 눈을 좀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안에서 그냥 개별 요인만 보고 종목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합성 이런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달러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미증시와 디커플링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 기조라든지 12월 미국 금리 인상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으로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원화의 가치도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정세 불안정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화 가치는 평가 절하가 되고 그리고 달러 가치는 평가 절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갈 쪽에 좀 힘을 더 받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투자 관점에서 달러 선물은 좀 더 올라갈 요인이 더 많다 이런 측면에서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조금 변동성이 일반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보다는 2배 높은 그런 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 종목을 이제 매수가를 9,400원, 손절가는 9,150원, 목표가는 99,800원 이렇게 조금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가격이 딱 9,400원 선인데 이 정도에 매수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거 전문가 오인과 함께 해 나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또 높은 수익률들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 선정하기 전에 일단 베스트 수익률 탑3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베스트 수익률 탑3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있네요. 3위가 변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지금 다시금 4위에서 3위로 올라왔는데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우리은행 수익률 4.7%로 4위에서 3위로 올라왔고요. 그렇다면 2위는 누굴까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7.5%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1위 보이실 겁니다. 한샘 국건에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윤철한 대리 2위와 1위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한샘으로 19.4%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고요. 한샘이 최근에 리포트들이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유 전략을 주신 바가 있었죠.
수익률 베스트 탑3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소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 대리님의 또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강 대리님의 포트를 저희가 열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열어주세요. 자, 지금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한 종목은 손실, 한 종목은 이익 구간에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마이너스 7.9%의 손실 구간, 그리고 KG ETS는 2.6%의 수익 구간입니다. 네, 두 종목 지금 현재 포트에 편입해 두고 계시고요, 강대리님. KG ETS는 수익, 삼천당 제약은 지금 손실인데, 사실 두 가지의 평균치로만 단순 계산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구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조마조마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두 종목은? 네,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특별하게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이제 속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이 됐고, 사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그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개별 주식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라던가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이제 표출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하염없이 좀 현금화시키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이제 12월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아직까지는 견뎌볼 만한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포트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제외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생제와 함께 순환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안과 의약품 쪽으로는 확실히 좀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월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KGTS는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환경 사업이랑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가장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LME 동시세에 연동이 되는 부분 중에 이제 전자 소재 사업 중에 이제 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전자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제가 5,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4,500원 선이나 그 정도쯤 됐을 때 제가 그 가격까지 간다면 코멘트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지만 4,500원에 도달하는 선에 한 번 더 코멘트를 주신다고 했고요. 보유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그렇다면 보유. 두 종목 다 포트에 그냥 두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 종목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 종목 어떤 종목 넣어볼까요, 저희? 네, 오늘은 이제 풍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1, 2분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7년도 기준으로 이제 예상치를 따져봤을 때 매출액이 2조 637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87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굉장한 호실적이죠. 근데 신동 부분의 출하량이 증가가 되고 구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방산 수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사실 신동 부분의 2분기의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3분기까지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4분기 때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는데, 근데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반기에 있어서 주요 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한풀 꺾이게 된다면 사실 구리 가격은 좀 더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산 부분의 어떤 실적 안정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출 부분에 있어서 증가로 이제 안정화를 이룰 것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일단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천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한 어떤 풍산의 실적 증가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앞서 KG ETS와 같은 비슷한 경우인데 구리 가격이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될수록 풍산이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분명히 좀 풍산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지만 매수 가격 39,000원에서 제가 한번 매수를 담아보고 싶고요. 오늘은 포트에 한 부분을 또 이제 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39,000원 현재 가격과 근접한 수준인데 목표가가 전고점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기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에서 2달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금방 전고점 뚫고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풍산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숨가쁘게 오늘장 내일장 1부를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알찬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KTB 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의 차별화, 숨고르는 달러,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달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칼럼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옥 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옥의 시장을 보는 눈, 상품 시장의 변화 및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핫이슈 종목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슈 속 삼성그룹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